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항상 우리가 이 두 종목을 바라볼 때 네카오 종목, 비교적 같은 업종으로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주가 흐름만 보면 네이버는 60일선이 깨지고 나서 단 한 번도 2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자, 반면에 카카오는 60일선을 딛고 나서 그리고 한 차례 장대 양봉과 함께 20일선을 강력하게 돌파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네이버는 60일선이 힘없이 깨졌고요. 별다른 반등 다음 반등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결정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은 서로 간의 주포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된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자,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 당시에 주가에 많은 상승이 나왔고 그 해당 기간 동안의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기관의 보유 수량도 증가하긴 했지만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최근의 고점에서 또 주가가 한 차례 빠졌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기를 유심히 보세요. 고점에서 11선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6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가 되겠죠. 그때 주가가 고점에서 빠졌을 때 외국인의 지분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오히려 지분이 증가했었고 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던지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최근 들어 같이 동조화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은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네이버의 주포는 외국인이라 할 수가 있고요. 카카오의 주포는 단연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6월에 상승했던 구간을 보세요. 자, 이쯤이었죠. 이 당시의 수급들을 보면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기관의 수급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면 외국인의 수급은 굉장히 플랫하게 다소 변동이 있었지만 종가로 볼 때는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최근에 8월 초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던 것은 단순히 카카오만의 어떤 좋은 재료가 있었고 또 네이버의 부정적인 재료가 있었다. 물론 제가 조금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료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두 종목을 주도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주가를 봤을 때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봤을 때 카카오를 조금은 좋게 봤었던 어떤 트리거나 재료가 있었겠죠.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포가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두 종목의 사업 방향성이 조금은 다르다고 해도 결국에는 추구하는 지향점, 그 지향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의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었고 물론 높낮이는 있습니다. 다만 저점 고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네이버도 지금의 21선과 6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결정적인 시점이 아마도 다음 주쯤에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다음 주 화요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거기서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AI였고 또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자, 공교롭게도 이것도 한미 정상회담 당일입니다. 이때 네이버의 기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 방향성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저는 일단은 기관이 카카오의 주가를 먼저 당겼다는 것은 이때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단순히 실적 때문에 당겼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단발적인 결과에 끝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발표했던 것 중에 9월부터 카카오톡을 개편하겠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을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기대감이 점수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뉴스를 참조해보면 다들 인스타그램 아시나요? 그 인스타그램처럼 게시물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이사이에 광고를 집어넣고 적극적인 수익성 개선을 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카카오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관이 조금 더 점수를 부여했다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국가대표 AI에 떨어지면서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를 통해서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적극적인 개편을 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네이버도 다음 주 화요일에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또 스테이블 코인, 또 최근에 네이버는 두나무의 플랫폼을 인수 검토 중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한번 차분히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앞서 제가 한 차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자,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잘 살펴보자는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보유 비중이 43%가 깨졌고요. 42.2%까지 내려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은 과거의 주가의 저점이었던 그 당시 외국인의 비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시점이었고 그 뒤로는 약 6개월 동안 주가의 상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것은 상승 추세에서 매수했고 이 외국인이 몇 개월간 홀딩을 했었죠. 주가가 빠졌는데도 홀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났을 때 그때 전량 수익 실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가 조금 더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깊이 빠지진 않을 것이고 또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도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 외국인의 비중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매도 압력은 조금은 약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비중이 42%까지 내려왔던 이번 주만 놓고 보겠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지금도 팔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과거보다는 그 매도 규모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공교롭게 외국인의 비중이 저점을 형성하니까 그때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수급을 한번 기대해 보려면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기업 설명회에서 주주분들이 조금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오랜 기간 눌렸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것이 딱 8월만 놓고 보면 자, 수급도 굉장히 좋죠.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또 주가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카카오가 추구하는 방향성, 그 방향성은 네이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됐고 그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카카오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10만 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이버 주가 흐름도 반드시 돌아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반기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업종이 조선, 방산, 원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방산 기업들을 보면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이 세 개 시총이 높은 기업만 보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이 나올 때는 유일하게 하나만 좋은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세 종목 모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차트의 추세를 보세요. 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이고 LIG넥스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꾸준한 지분 상승과 함께 주가의 강한 상승이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자, 결국에는 주가에 많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의 좋은 이슈보다도 그 종목이 속한 업종 자체가 굉장히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저는 추구하는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고 스테이블 코인, AI 쪽, 결국은 이러한 업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햇빛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 주주이던 네이버 주주이던 저는 서로의 종목을 너무 비난할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원전, 조선, 방산처럼 업종 자체가 다 맑아야 되고 그 안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다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카카오가 먼저 앞서가고 있지만 저는 두 종목 모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단연코 네이버의 상승도 따라와야 되고 그 터닝 포인트를 다음 주 화요일쯤으로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춘석 이슈 때문에 약간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대해서 물 색깔이 조금은 혼탁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 자체는 그 방향성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절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앞다퉈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내만의 방향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수급 한번 더 살펴보면 네이버가 고점을 찍었던 당시가 6월 23일이거든요. 그리고 어제까지 그동안의 외국인이 무려 2조 6천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공매도를 비롯한 엄청난 수급이 빠져나갔고 기관도 물론 순매도가 있었지만 외국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최근 들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누적으로 봐도 양매수가 찍히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700억, 기관은 2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의 수급을 보면서 솔직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제가 삼성전자를 예시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주가가 고점에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0%의 반등이 나온 위치인데 빠질 때는 외국인의 지분이 7% 빠졌다면 증가할 때는 0.9%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빠져나간 비중에서 올라왔을 때의 비중, 그 차이를 보면 6.1%죠. 그 비중만큼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면 과연 그때 주가는 어디에 있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자, 지금 외국인이 0.9% 비중을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0%나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위치에서 조금만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휙 하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성 매물이 모두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적은 수급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매도했죠. 하지만 더 이상 나올 외국인의 물량이 없다면 지금부터는 외국인의 수급이 만약에 새로 들어온다면 조금만 들어와도 주가는 빠르고 크게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사실 코스피 200 종목을 투자할 때 결국은 이런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단연코 그 수급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특정 재료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수급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개별 종목들을 간헐적으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